안녕하세요. 당연한 것을 낯설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 뉴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이 장면들 참 익숙하죠? 우리가 매일 뉴스로 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의 본산, 첨단 기술의 테스트베드. 많은 이들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기회의 땅이자 꿈의 나라로 비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태국에서 온 26살 청년 A씨에게도 한국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아마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아픈 어머니 약값도 되고 동생들 학비도 보내줄 수 있겠지. 낡은 우리 집도 새로 지을 수 있을 거야.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그는 낯선 땅 대한민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비자는 이구 비전문 취업 비자. 이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한 청년과 그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인생의 티켓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2024년 7월 8일 경상북도 영천의 한 마늘밭에서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출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이고, 정말 안타깝다. 날씨가 너무 덥긴 했지. 폰에 장사 없으니까 외국인이라 한국 더위에 적응을 못했나 보다. 언론 역시 이 사건을 폭염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결코 안타까운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막을 수 있었고 막았어야만 했던 예고된 죽음이며 우리 사회의 차가운 무관심과 구조적인 모순이 한 청년을 절벽으로 떠민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청년의 마지막 하루를 따라가며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우리 모두가 애써 외면해왔던 지독하게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각오하고 따라와 주십시오. 자, 그럼 사건의 표면부터 한꺼풀 벗겨보겠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사람이 쓰러져 죽었다. 직접적인 원인은 온열질환. 아마도 열사병일 겁니다. 이건 뭐랄까요? 우리 몸이라는 정교한 컴퓨터의 CPU가 과열돼서 망가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중추가 열을 이기지 못하고 시스템 다운, 즉 셧다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셧다운을 막을 방법, 즉 과열된 CPU를 시킬 방법은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명쾌해서 이걸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매년 여름 고용노동부는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바로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 첫째, 물. 갈증을 느끼기 전에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실 것. 둘째, 그늘. 햇볕을 완벽히 차단하는 그늘에서 규칙적으로 쉴 것. 셋째, 휴식.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웬만하면 작업을 중지할 것. 물, 그늘, 휴식. 여러분,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이건 거의 라면 끓이는 법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물 끓이고 면 넣고 스프 넣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냥 물 주고 그늘 만들어주고 쉬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건 안전 상식 이전에 그냥 인간에 대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A씨가 숨을 거둔 그 마늘밭에는 이 라면 레시피에 물, 면, 스프가 모두 없었습니다. 사업주는 8명의 노동자들을 데리고 오후 1시부터 3시간, 40여 분간 단 한 번의 휴식도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33.4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경보 속에서 말이죠. 제대로 된 그늘막은커녕 시원한 물조차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불투명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아차, 깜빡했다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명백한 묵살입니다. 설마 죽기야 하겠어? 라는 끔찍한 생각. 혹은 이 정도 더위는 버텨야 일하는 거지라는 전근대적인 인식이 생명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그냥 뭉개버린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현장에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비용으로 계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늘막 텐트를 치는 몇만 원, 시원한 얼음물을 사는 몇천 원, 작업을 잠시 멈췄을 때 발생하는 몇 시간의 인건비 손실. 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업주는 A씨의 생명이라는 값을 저울의 반대편에 올려놓고 비용 절감 쪽으로 과감히 기울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과열되면 즉시 작동을 멈추고 시킵니다. 왜냐고요? 기계는 비싸니까요? 고장나면 수리비가 더 드니까요? 그런데 A씨는 그 현장에서 고장나면 다시 데려오면 그만인 값싼 부품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셈입니다. 이게 과연 A씨가 꿈꾸던 코리안 드림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악덕 사업주만 처벌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냐? 물론 해당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겠죠?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히 나쁜 사장님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그 사업주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든, 아니 그런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여기게 만든 더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가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여기 A씨가 가졌던 바로 그 비자, 이구 비전문 취업 비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노동허가증 같지만 이 안에는 아주 교묘하고도 강력한 독소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약속한 월급을 반만 줍니다. 매일 밤 11시까지 야근을 시키면서 수당은커녕 저녁밥도 안 줍니다. 하기 싫어? 그럼 그만둬!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차표 던지고 나와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죠? 우리에겐 그럴 자유가 있으니까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구 비자를 가진 노동자들은 그 당연한 자유가 없습니다. 처음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직장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월급을 3개월 이상 안 주거나 사장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수준의 극단적인 상황이 증명되어야만 겨우 예외적으로 옮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장과 노동자의 관계가 동등한 고용계약 관계가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주종관계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사업주는 내가 곧 법이다라는 절대 권력을 갖게 됩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쉬어야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늘막이라도 좀 쳐주실 수 없을까요? 이런 당연한 요구가 괘씸한 저항으로 비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왜? 사업주가 그래? 너 자꾸 말 많네. 다음 피자 연장 때 보자. 혹은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그냥 태국으로 돌아가.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고향에 있는 가족들, 한국에 오기 위해 졌던 빚을 생각하면 그들은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쇠사슬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우리 사회의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반짝반짝 빛나는 파프리카, 식당에서 먹는 맛있는 김치의 재료인 배추와 마늘,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을 거쳐 우리 식탁에 올라올까요? 바로 A씨와 같은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짓고 우리가 입는 옷을 만들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장 힘들고 위험한 자리를 묵묵히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노동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달콤하게 소비하면서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땀과 고통, 그들의 인권은 말 그대로 투명하게 취급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주 편리하고도 이기적인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솔직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날 그 영천 마늘밭에서 3시간 40분 동안 물도 그늘도 휴식도 없이 일하다 쓰러진 사람이 태국에서 온 26살 청년 A씨가 아니라 서울 강남에 사는 유력 정치인의 26살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총수의 26살 손자가 농촌 체험을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요? 상상이 되십니까? 폭염 경보가 울리는 땡볕 아래서 재벌 3세를 쉬지도 못하게 일시킨다는 게요. 아마 나라가 뒤집혔을 겁니다. 9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모든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되었겠죠. 경악, 21세기 대한민국에 벌어진 인권유린, 재벌 3세 혹사시킨 악덕 농장주 같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말입니다. 해당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없었을 거고, 관할 지자체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 아들에게! 라는 분노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을 겁니다. 왜 똑같은 26살 청년의 목숨인데 국적과 부모의 배경에 따라 그 무게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왜 어떤 죽음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고 어떤 죽음은 사회적 참사가 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기 가장 고통스럽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사회 가장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지독한 차별과 위선. 이것이 A씨를 죽음으로 내몬 진짜 범인입니다. 꿈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한 청년이 이제는 차가운 유골함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를 기다리던 가족들은 성공의 금이환영이 아니라 아들의 싸늘한 죽음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희망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나라로 평생 기억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쪽에서는 K-팝과 K-드라마로 높아진 국격을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등 뒤에서는 이 땅의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목숨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는 K산재의 부끄러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값싼 농산물, 저렴한 서비스 비용이 이처럼 누군가의 생명과 인권을 갈아넣어 유지되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의 이 풍요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A씨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경고등이자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처절한 메시지입니다.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저도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고 꼴에 있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A씨가 우리에게 남긴 투명인간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절규를 또다시 안타까운 사고라는 이름으로 외면하고 제2, 제3의 A씨가 폭염과 혹한 속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는 것을 방관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이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끊어내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차별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모든 변화는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의 고통을 직시하는 것. 길에서 마주치는 이주 노동자를 더 이상 불투명한 존재가 아닌 나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는 작은 시선의 변화. 그것이 바로 또 다른 A씨를 살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6살,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이국 땅에서 꿈을 접어야 했던 고 A씨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그를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사고가 아닌 희생으로 영원히 기억해야만 합니다.